아이폰 12 퍼시픽 블루라는 네이밍의 용달 블루 색으로 나오질 않나, 충전기 어댑터가 빠져있지를 않나, 카툭 튀는 전작보다 더 심하게 튀어나와 있지를 않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혜준입니다. 이번 애플의 10월 이벤트에서 발표된 아이폰 12, 여러모로 많은 고민에 들게 만들었죠. 기대했던 네이비 블루 컬러는 퍼시픽 블루라는 네이밍의 용달 블루 색으로 나오질 않나, 아이폰 12 패키징에 충전기 어댑터가 빠져있지를 않나, 아이폰 12 프로 맥스 카툭 튀는 전작보다 더 심하게 튀어나와 있지를 않나.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도 아직까지 고민 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12에만 추가된 기능들이 있습니다. 4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통통테크 채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고고! 먼저 맥세이프. 이 맥세이프는 2006년에 처음 도입된 기술인데요. 기존에는 충전 케이블과 맥 컴퓨터 본체를 자석으로 고정해서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지면 쉽게 분리되는 구조로 만들어졌었어요. 동일한 구조로 2012년에는 충전 단자 두께만 조금 더 줄어든 맥세이프2가 적용되었죠. 그러나 단선이 잘 되고 AS가 잘 되지 않는 문제 등으로 애플은 2016년 맥세이프에서 USB-C 타입으로 전면 교체합니다. 2016년 출시된 모든 제품에는 이제 USB-C 타입이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4년 만에 맥세이프가 돌아왔습니다. 기존의 맥세이프랑은 약간 다른 방식인데요. 아이폰 12 뒷면에 자석처럼 충전기를 부착하는 방식이고요. 애플워치처럼 충전 패드 위에 아이폰을 적당히 아무데나 올려놓으면 자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올바른 위치에 알아서 척 하고 달라붙는 거죠.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아이폰 안에 새로운 2가지 센서, 싱글 턴코일 NFC와 고감도 자기계가 자기장 세기를 감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원리예요. 그렇다면 애플워치 충전기랑 아이폰도 이제 되는 건가? 라고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연동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또 그동안 타사 스마트폰들이 무선 충전으로도 고속 충전을 지원하던 것에 비해서 아이폰은 7.5W 저속 무선 충전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이번 맥세이프 출시 이후로 최대 15W 무선 충전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아이폰 A 시리즈부터 맥세이프와 호환이 가능하지만 12 시리즈처럼 딱 달라붙는 건 12 이전 시리즈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우리 모두가 기다렸던 애플의 무선 충전기 에어파워는 이번 10월 이벤트에서도 역시나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시 나타난 맥세이프를 시작으로 애플의 무선 생태계는 차차 부활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자석으로 이루어진 무선 충전기는 충전을 하면서도 기기를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 맥세이프 편의성에 한번 빠지면 쉽게 헤어나올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스티브 잡스가 꿈꾸던 와이어리스 생태계가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아이폰 12에 새롭게 들어간 디스플레이, 세라믹 쉴드. 애플 측에 따르면요, 기존 타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고릴라 글래스보다 더 단단하다고 해요. 10R에도 고릴라 글래스 6가 들어갔는데 전작보다 훨씬 더 내구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세라믹 쉴드는요, 유리막 내부에 나노 세라믹 크리스털이 박혀있는 형태예요. 고열 결정화 공정을 통해서 유리막 내부에 나노 세라믹 크리스털을 증식시켜서 견고함을 더 향상시켰고요. 크리스털의 종류와 투명함의 정도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기술을 통해서 코닝에 단단한 세라믹 쉴드를 넣을 수 있게 됐습니다. 10R에 들어간 고릴라 글래스 6는요, 평균 15회 낙하 테스트에서도 파손되지 않았었는데요. 이번 세라믹 쉴드는요, 전작에 비해 금이 가지 않을 확률이 4배 더 커졌다고 합니다. 아이폰 역사상 가장 튼튼한 휴대폰임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이제는 보호 필름을 따로 붙이지 않아도 될 정도의 탄탄한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것처럼 보여요. A14 칩이 향상됨에 따라서 전력 소모를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스마트 데이터 모드가 추가되었어요. 이 스마트 데이터 모드는요, 대부분의 환경에선 4G 네트워크를 사용하다가 대역폭을 좀 많이 요구하는 앱에서는 5G로 자동으로 전환되는 기능이에요. 예를 들면 롤 게임을 할 때, 용량이 큰 영상을 볼 때, 고용량이 사용될 때 자동으로 5G로 전환되면서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절약하는 거죠. 아직 한국은 5G에 할당된 주파수 대역을 전부 활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 스마트 데이터 모드가 우리 소비자들에게 큰 메리트로 다가올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 아이폰 12에 전체적으로 5G가 탑재됐지만 미국에서는 진짜 5G를 이용할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형성되어 있죠. 스마트 데이터 모드를 통해서 4G가 5G로 자동적으로 전환이 된다고 해도 5G의 속도 변화는 크게 와닿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이폰 12 프로와 12 프로 맥스에는 돌비 비전 HDR 비디오 녹화 기능과 아이폰의 사진 저장용 독자 포맷인 프로 로우가 들어갑니다. 플래그십 모델답게요. 카메라 성능이 아이폰 12 미니와 12보다 업그레이드 됐어요. 로우 파일은 말 그대로 촬영할 때 데이터 처리를 거치지 않은 모든 데이터를 포함한 사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존에는 아이폰을 이용한 로우 파일 포맷 촬영은 밝기나 채도의 정보만 남아있고요. 디퓨전 연산 결과나 스마트 HDR 수치 등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번 아이폰 12에는 프로 로우를 적용시키면서 촬영할 때 활용된 모든 데이터를 손실 없이 다 담아낼 수 있게 되었고요. 후 보정할 때 조금 더 편하고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기본 카메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외부 카메라 앱에서도 API를 통해서 프로로우 촬영이 가능해질 거라고 해요. 아직은 이 기능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요. 과거에 디퓨전 기능이 업데이트되고 추후에 가능해진 것처럼 향후 iOS 업데이트를 통해서 추후에 탑재될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이폰 12는요, 전체적인 디자인에도 대폭 변화가 있었지만 위와 같은 4가지의 기능들이 최초로 탑재가 되었는데요. 애플의 첫 5G 아이폰인 만큼 여러분도 어떤 기능이 새로 추가되었는지 영상을 통해서 마구마구 알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꼭 통통테크 채널 좋아요, 구독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저는 오늘 통빠